K동이님인가요? 네,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안동데일리를 추천해 주셨고요. 제가 검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 많은 팩트를 모두 정충재의 거짓말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본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시고 소감을 방송해 주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그거는 검색해서 보고 무슨 내용인지, 17분이라면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보겠고요. 팩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동데일리 팩트 얘기가 아니고 정충재의 거짓말이란 내용으로 제가 몇 탄인가요? 20탄인가요? 거기서 그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백준음 씨가 현상금 걸은 내용 40가지 있죠? 예. 그거를 제가 40가지 다 소개를 못하고 한 20가지 정도만 잘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팩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동데일리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 나서 다시 방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소감을. 근데 이건 안동데일리 얘기가 아니고 제가 태극사랑에서 올렸던 동영상, 이거를 그 댓글 다신 분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신다 그러면 좀 논리 체계가 이상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내용은 그 정충재 씨하고 리차드 롤리스 씨와의 해약,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해제한다는 그 해약 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롤리스가 이제 계약을 자기는 이제 할 수 없다, 그 해제하자 해서 했는데, 여기 좀 뿌얘갖고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찍고 또 찍고 이렇게 간접해야 돼가지고 뿌얘서 그런데, 뭐 이 자료들은 다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리차드 롤리스입니다. 리차드 롤리스. 미국인이에요, 그냥. 여기 미국이란 말도 안 들어가고 CIA란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가지고 정충재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CIA가 이 계약의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50%의 지분을 가진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도 이것이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 말은 뭐 다른 말은 다 맞다고 치자고요. 거의 금이 있었고 뭐 6천 몇 톤을 뭐 금독을 해 갖고 뭐 문재인이가 도둑놈이고 다 사실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실, 리차드 롤리스가 CIA 뭐 이 사람이 뭐 전 직원이었는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는 직원도 아니고 여기 CIA의 이름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뭐 미국 뭐 정부 이름으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인 리차드 롤리스가 정충재 씨의 그 제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해약하겠다 한 그 문서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 입이 삐뚤어져도 이건 정충재 씨의 말이 팩트가 아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일단 고백을 하고, 그 말은 맞다, 이거 정충재 씨가 거짓말한 건 맞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좌빨이다, 빨갱이다, 그 다음에 너는 뭐다, 너는 문재인은 뭐 도둑놈,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사실 이 정충재 씨가 거짓말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너 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에 사실과 뒤에 사실이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A는 B다. 그러므로 B는 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충재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태국사랑론은 좌빨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침묵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요 사실 하나. 정충재 씨가 리차드 롤리스를 통하여 해약한 그 문건에 의하면 정충재 씨가 그건 제시한 거예요, 본인이. 예,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준 게 아니고 화면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제시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판단력이 없는 분들은 그 흔드는 거를 정충재 씨가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뭐 여기서는 좀 뿌옇게 나옵니다만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거 일일이 내가 또 파일 찾아서 올리려면 시간 걸려요. 힘들고. 그래서 그냥 제가 태극사랑 21탄에서 방영했던 내용을 다시 찍느라고 좀 뿌얘진 건데 여기에 대한 증거 서류는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 공표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지된 화면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게 증거 제시고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다. 그게 뭐의 증거 제시예요, 그게. 그 증거 제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증거 내용에 의하면 리차드 롤리스가 뭐 CIA 뭐 대표자도 아니고 여기 CIA 이름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미국 정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미국 정부가 이 금괴의 50%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면 아마 같이 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소수지만 신기루를 같이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요. 예. 그러나 그 숫자는 너무나 적은 숫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많으면 또 힘을 발휘하죠. 세월호처럼 촛불처럼. 그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면은 힘을 발휘하는데 이 사건은 그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한 추정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정충재 씨가 말했던 그 많은 팩트가 거짓말일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 제가 21탄에서 방송했던 이 화면 강석, 김명환 전 해병대 사령관 MBC 아나운서였던 강석 이분들이 백준음과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렇게 그 정충재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팩트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백준음 씨는 지금 61세예요. 61세고 여의도 고등학교 2회 졸업생. 여기 밑에는 또 고등학교 1기라고 써 있는데 1기든 2기든 뭐 1년 차이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강석 씨는 백준음 씨보다 나이가 많은 66세입니다. 그러면 강석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하나가 있죠. 강석 씨가 공부를 무지하게 못해가지고 계속 낙제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백준음 씨와 그 나이가 백준음 씨보다 5년이 더 많은 사람인데 중학교 국민학교 때 엄청나게 낙제를 해가지고 이제 나이 많은 학생인데 고등학교를 백준음 씨하고 같이 들어간 거죠. 여의도 고등학교에. 요렇게 돼야만 강석 씨가 백준음 씨와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이거는 정충재 씨가 말한 사실이 그 많은 팩트가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인 거예요. 이거 또 나왔잖아요. 거짓이에요. 그 많은 팩트가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전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 씨에겐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75세예요. 그럼 이분은 백준음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하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15년 동안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남들 9년에 졸업하는 것을 9년 플러스 15년, 24년간 다닌 후에, 이제 완전히 어른이 돼가지고 여의도 고등학교를 백준흠 씨와 같이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는 이게 백준흠 씨의 동문이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정충재 씨의 말이 사실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강석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때 5년간 낙제한 사람, 김명환 씨는 전 해병대 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때 몇 년입니까 이게? 24년인가요? 15년인가요? 하여간 그러한 세월을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낙제한 후에 백준흠 씨와 동문이 된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이 먹어서 된 사람이 무슨 수로 해병대 사령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은 정충대의 말이 거짓말이구나. 그러므로 태극사랑 너는 좌빨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양심이 있으면 정충재 씨는 한 말은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이다. 그러나 너는 좌빨이다. 요건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이고, 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태극사랑 너는 좌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설 하나를 좀 늘어놓으면요. 저는 이 욕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설로 댓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도 기간을 드렸고, 그 기간이 이제 지났으므로 저는 댓글을 제가 확인을 늦게 할 때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이것만 확인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여간 제가 확인했을 때 거기 SS, 또 SK, 무슨 또 SB, 또는 SP, 이러한 식의 비속어가 들어가는 댓글은 무조건 삭제합니다. 내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그것을 삭제하고, 제가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소송 걸어서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손해배상 100만원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원한 받고,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삭제하면 되는 문제라. 또한 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쌍욕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전화 끊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공개적인 자리니까 제가 이제 삭제하는 걸로 멈추는데,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쌍욕을 한다? 그럼 그건 전 2배로 같이 욕설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옥신각신할 때 보면 귀를 딱 막은 후에 자기 할 얘기만 목소리 높여서 이제 하잖아요. SK, SS, SB, SP 하면서 이제 계속 그거 하잖아요. 저도 그거 잘 합니다. 그거 해서 상대방이, 저는 이제 처음에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욕을 한다. 그럼 전 2배. 그리고 제가 성악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 말투가 이렇지, 제가 소리 지르면 엄청 큽니다. 볼륨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저한테, 왜냐하면 나한테 주먹질하면 일단 받아쳐야죠. 일단 받아치고 나서 나중에 경찰서 가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무슨 치료비 물어주네, 그거 따지는 거지. 그 당일 현장에서는 일단 치고 봐야죠. 상대방이 내 아구턱을 갈겼다. 그럼 나 훅구 쳐야죠. 훅구 쳐야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경찰서 가서 따지고 나중에 또 서로 화해하고 이러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 댓글에 욕설이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삭제하니까, 그래도 뭔가 댓글을 다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피력하실 분들은 그러한 비속어는 좀 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조X철, 조동철, 배분 1%를 받아 1%의 배분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분입니다. 320조의 1%, 3조 2천억.
정몽준 씨보다도 훨씬 부자죠. 예. 정몽준 씨보다도 훨씬 부자죠. 그러한 조동철 씨가 사진에 보이는 이런 뚝섬 옆에 엄청난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니던 공무원 직장도 그만두고 놀러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저는 뭐 이제 현상금 이런 얘기는 빼고요. 그건 다 농담이니까. 실제로는 조동철 씨 거주지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요거죠. 요거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그 빌라 여기서 그냥 사시고 계시고 직장도 내년에 정년 퇴임이시라 계속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댓글들 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충재 씨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거기에 관련된 금도굴단들이 모조리 거부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글을 달아요. 자, 그 거부가 되었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조동철 씨. 이분은 거부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저런 빌라에 살면서 내년에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정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분을 가서 조회해 보세요. 공무원이니까. 숨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실에서 저같이 합리적인 판단하는 분은 그러면 정충재 씨의 수많은 말이 팩트가 수많은 것 중에 적어도 이 사실만은 팩트가 아니구나. 벌써 몇 개가 나왔습니까? 벌써 이게 이제 3개째예요. 그럼 적어도 그 많은 말은 다 사실일지 모르나 요 3번째 요건 사실 아니네. 그러면 정충재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으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지. 또 아까처럼 그러므로 너는 좌빨이다 이런 사람들 생각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건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요. 이런 걸 딱 보여주면 맞다. 여기서는 정충재가 거짓말을 하였다. 이제 좀 양식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너는 백준음에게 금덩어리 먹은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므로라는 얘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충재의 말이 거짓말인 건 맞다. 이거는 최소한 거짓말인 건 맞다. 그러므로 너는 백준음에게 금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벌써 3개 나왔으니까. 아까 첫 번째 나왔을 때까지는 그러므로 하는 것까지는 돼요, 그때는. 근데 벌써 거짓말이 3개가 나왔는데도 계속 그러므로 너는 금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이제는 이제 그러나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금괴를 먹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지. 난 제정신 가질 필요가 없다. 난 그냥 어차피 이렇게 지금 세상도 어지럽고 살기도 싫고 문재인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난 그냥 골로 가서 살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건 사상의 자유 아닙니까? 자, 이 사진. 금독을 해가지고 지분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아니죠, 재벌이죠.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김경태 씨의 따님이 2008년 8월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이게 정충재 씨의 진술입니다. 그 많은 팩트 가운데 하나죠. 나왔잖아요. 2008년 8월 창원 시저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 결혼식 사진이에요. 이거 좀 약간 자꾸 이제 찍은 걸 또 찍고 하다 보니까 뿌여져서 그렇고요. 더 선명한 사진은 앞에 동영상들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하느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뭐가 나왔습니까? 정충재 씨가 말한 가운데 4번째 지금 거짓말이죠. 김경태 씨도 금괴 먹은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인데, 따님은
시저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죠? 이거 인정해야죠. 정충재 씨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너는 백준음에게 금괴를 먹었으므로 계속 좌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이 그 유명한 김홍랑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부천역에 있는 천옥대 건물입니다. 그 김홍랑 씨가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이 건물 찾아서 나한테 갖다 주시는 분은 등기 이전을 해드리겠다고. 등기 이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거 아니니까. 예. 자기 거 아닌 걸 무슨 수로 등기 이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분들은 부천역 앞에서 열심히 헤매시고 이러한 천억대의 건물을 찾으라. 이건 백준음 씨가 현상금 걸지도 않았어요. 김홍랑 씨가. 자, 이 몇 번째입니까 벌써? 5번째 정충재 씨가 진술한 거짓말입니다. 정충재 씨가 진술한 거짓말이에요. 그 많은 팩트 가운데 그게 전부 거짓말일 수 있느냐? 벌써 5번째 거짓말일 수 있네요. 이거를 보고도 뭐 정충재 씨의 그 많은 말이 전부 팩트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서서히 이 사람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없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고 상식적인 거죠. 자, 그러면 저보고 뭐 정충재 씨 동영상을 다 보고 방송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 또 정충재 씨의 그 말이 그 모든 팩트가 다 거짓말일 수 있겠느냐고 하셨던 분들 벌써 증명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정충재 씨의 말을 믿고 있는지 전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뭘 보고, 그럼 요런 김홍랑 씨가 엄청난, 이 사람은 또 지분이 많았어요. 5%인가 이래갖고, 뭐, 5%면 16조죠, 16조. 그만한 16조라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그런 재벌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러한 그 동영상을 보고도, 지금 나의 설명을 듣고도, 그래도 정충재 씨의 말이 맞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신과예요. 요즘 내가 판단력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한번 상담을 좀 받아서 진찰 받으면 아마 어떠한 진단이 내려올 겁니다. 예, 무슨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 착란증이라든지 무슨 뭐 어떠한 형태의 진단이 내려올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 정신 감정을 받으셔야지. 지금 김홍랑 씨가 엄청난 재벌이 되어가지고 부천역 앞에 이런 천억대의 건물 소유자가 되었고 뭐 의리의리하게 살고 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충재 씨가. 근데 김홍랑 씨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 정신 나간 놈이다. 자가 이런 건물 그럼 찾아와라. 내가 등기 이전해 주겠다. 내가 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김홍랑 씨가 이야기를 했고, 백준음 씨가 난 그건 농담이라고 보는데, 현상금이라는 건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이 팩트가 나왔잖아요. 팩트가 나와서, 그러면 그거 증명해라 이거요. 그러면 다, 김홍랑도 거짓말하고 있고, 백준음도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증명되지 않습니까? 부천역 앞에 그 천억대 건물이 몇 개가 됩니까? 부천역, 거기에 땅값이 뭐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천억대 건물은 몇 개 안 돼요. 그거 가보면. 천억대의 건물인 건 엄청난 건물인데, 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오면은 이거 등기 이전에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왜 그 동영상 안 보고 상대방 이야기 안 듣고 모르고 이야기하느냐. 많이 봤어요. 다 보진 않았습니다. 왜? 볼 가치가 없어서.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그 방송을 왜 봐야 됩니까? 보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보는 분들이. 그게 사실로 느껴진다. 전혀 비판 없이 그냥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좀 비판해서 들어가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 지적하는 저 같은 사람 붙잡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붙잡고 제가 한번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방송 좀 보세요 하고, 두 번째는 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붙잡고 입 아프게 내가 거기다 답글 달고. 전 답글을 안 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답글에다가 답글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글 달아봐야 몇 사람 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냥 모아서 이렇게 방송으로 답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하자면 이미 또 한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로서 지금 한 6번째 거예요. 6번째 거짓말. 박주탁 씨가 6천억을 부도내고 중국 도망갔는데 금괴 파는 돈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시사저널에 실려 있다. 이게 정충재 씨가 했다는 그 수많은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박주탁 씨는 6천억 부도낸 사실도 없고, 1,000억 부도냈는데 자기 가진 재산으로 해결했고, 지금도 기업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또다시 똑같이 또 방송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것 가운데 이제 백준흠 씨가 또 얘기했던 거, 노무현이나 문재인과 백준흠 씨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어디서 갖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현상금 내겠다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백준흠 씨 얘기는. 그래서 또 이제 생각나는 댓글 가운데 또 뭐냐 하면은, 왜 문재인 같은 이런 정치계 누군가요?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입 딱 닫고 있느냐? 그게 수상하지 않냐? 이러한 댓글을 달고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명을 한다거나 나는 그런 일에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연다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김무성 정도만 돼도 욕을 아무리 먹어도 어쨌든 굵직한 정치가거든요. 문재인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어쨌든 도둑질해서 대통령이 되었든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되었든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간에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도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거나 해명을 한다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저만큼만 해도. 그냥 다른 이야기 해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왜 당신은 함구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면 그냥 다른 이야기 해요, 저는. 어저께 내가 좀 낚시하러 갔는데 붕어가 이렇게 잡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해요.
다른 이야기. 그만큼 네 얘기는 내가 대꾸 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들어요. 아, 내가 실언을 했구나. 알아듣고,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대답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딱 이야기를 해주죠. 예. 그런 이야기 하시려면요, 상대방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좀 생각하시고 좀 말씀 좀 하시라고. 예. 계속 물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요. 문재인이나 김무성 정도 되면 그래도 어쨌든 욕을 뭐 아무리 먹더라도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태평TV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답변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좀, 그 사람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신감정 좀 받아야 돼요.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 안 하고 그냥 묵살하고 다른 일 하는 거,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 수상하다. 예. 그러한 그 댓글이 하도, 저도 어이가 없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백준흠과 김성태의 재산 형성 과정만 조사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이런 댓글 다는 분들 많아요. 이게 왜 틀린 얘기냐 하면요, 개인의 재산은 조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인이기 전에는 범죄로서 상당한 혐의가 있다. 저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혐의가 있을 때 그 사람 재산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준흠과 김성태 이 사람은 이미 도굴 그 범죄로 고소가 돼 가지고 16년 전에 이미 수사를 다 받았습니다. 예, 수사를 다 받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재산 형성 과정을 뭐 조사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 수사 과정은 또 수사 과정은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개 안 합니다. 법원에서 검찰에다가 수사 과정을 보내라 하고 문서 송부 촉탁을 해도요, 이 재산에 관련된 문제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검찰에서. 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원에 가서 재판하면서 상대방이 수사받을 때 검찰이 조사한 내용 가운데 뭐 어떠한 거래라든가 뭐 계좌라든가 이런 내용을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해 봤습니까? 법원에 가서? 안 들어줍니다. 검찰이 왜 안 들어주냐? 우리가 이거를 수사는 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사람의 범죄를 수사하려고 조사한 거지, 당신네 뭐 호기심 만족시켜 주려고 이거를 보여줬다가 이 사람이 괜히 엉뚱한 어떤 재산 분비에 휩쓸리면 이 사람 인권을 침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거부합니다. 법원도 어떻게 못해요. 그게 한 개인의 재산 상황입니다. 계좌 내역이나. 아시겠습니까? 이미 이분들은, 백준흠 씨 이분은 이미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 수사 받았을 겁니다, 당시. 그리고 아마 이분의 재산 목록이나 이런 거는 검찰이나 경찰에 아마 기록계에 가면 있을 겁니다. 수사 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걸 공개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혐의가 없고 도굴범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런 거를 무슨 남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개한다?
그건 이 사람의 인권 침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은 누구의 재산 그거 추적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 누명 씌워가지고 묵시적 청탁에 의해서 뭐 뇌물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백준흠 씨를 박근혜 대통령만큼 누명을 씌우면 그거 가능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백준흠이 뭐 묵시적 뇌물을 태국 사람에게 주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백준흠의 재산 형성 과정 조사해라라고 밀어붙이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건 조사 들어가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댓글로 요거 하려갖고 이 사람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한다? 이 사람 인권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내 재산을 공개해야 됩니까? 첫째, 내 재산이 많으면 많은 걸 공개하면 또 하다못해 뭐 사돈의 8천이라도 와가지고 뭐 한 푼 줍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봅니다. 돈이 없는 경우, 아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알그지네. 이거 뭐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대출도 해주고 투자 자금도 다 이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 알그지네. 빨리 이거 돈 회수해야 되겠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저 사업한다 그럴 때 거기다가 돈 들이밀지, 돈 없는 사람이 사업한다 그러면은 돈 감춰요. 그 백준흠 씨 재산 형성 뭐 조사했더니 뭐 알그지야 보니까 이 사람 해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돈 뭐 겨우 뭐 아파트 하우스 하나 살고 있는 게 전부네. 아유 빨리 이 사람한테 투자했던 돈 회수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이런 얘기 하세요. 재산 형성 과정만 조사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누구 호기심 만족시키려고 남의 재산을 캐요? 부동산 등기부에서도 이름 석자만 가지고 부동산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름 석자 갖고 애떠 딱 쳐서 어느 부동산에 누구 소유라는 게 딱 나오면요, 그 소유자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아니 등기부에서 무슨 전산 과정이 없어서 그거를 안 합니까? 추적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산화시키지 않고. 뭐 국세를 안 냈다든지 지방세를 안 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수사가 들어오죠. 바로 찾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뭐 조사한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할수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없다. 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얘기고 털린 거를 믿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이분이 달아올린 댓글이죠. 정충저 씨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생을 모두 걸고 엄청난 고발을 하겠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몇 탄인가요? 23탄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건 이제 금 발굴 사업이죠. 근데 금 발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범죄 표에서 보여드렸죠. 사기 편취 금액 2억 얼마. 2억 얼마라 그러면은 거기에 고소하지 않는 그냥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억에서 20억은 있다고 본다. 아니, 뭐 10억, 20억 아니라 2억이라고 치자고요. 어쨌든 거기에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돈 떼먹은 사람에 대한 원한은
지옥에 가서도 돈 받으러 간다 그래요. 이건 안 끊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인한 이 원한, 돈 떼먹은 사람에 대한 원한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돈을 한번 떼보세요. 돈을 떼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언제 없어지는가 한번 본인가 실험해 보세요. 정충재 씨는 박수홍 씨를 만나면서부터 이분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성태 같은 분은 오히려 지금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요. 금독을범으로. 근데 범죄표를 보면, 범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범죄 일람표에 보면요. 2000년 5월 24일에 김성태 씨로부터 500만원, 6월 24일에 또 600만원, 7월 4일에 1000만원, 11월 26일날 2500만원, 7월 25일에 500만원, 8월 30일에 800만원, 그 다음에 7월 17일에 양어머니 이숙자, 김성태의 양어머니 이숙자로부터 2천만원, 또 8월 2일에 1000만원, 또 8월 18일에 2천만원, 다 이숙자 자금이죠. 그 다음에 9월 8일에 또 1000만원, 이숙자 자금이에요. 9월 27일에 1000만원, 10월 19일에 1000만원, 또 2000년 6월 8일에 1500만원, 또 2002년 3월 4일에 100만원. 이게 김성태 씨가 지금, 김성태 씨만 해도 나오는 이 돈입니다. 이게 지금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자, 그렇게 지금 김성태 씨 한 사람이 사기당한 그 돈만 해도 지금 엄청난 돈을 김성태 씨는 빼앗겼는데, 오히려 김성태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금독을 해서 김성태는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뭐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김성태 씨 본인은 뭐 그분이 진짜로 금독을 한 사람이라면 억울할 게 없는데, 금독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날 아니겠어요? 돈 뺏기고 독을범 누명 쓰고. 그런 분들이 이 정충재 씨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원한을 갖죠. 원한을 갖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 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이, 심한 사람들은 칼 들고 매일 기다려요. 집 앞에서.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PC방에서 자고, 이러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인간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관공서라든가 금융기관의 추적은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못하니까. 근데 개인적인 이러한 원한을 갖게 되면요. 그것도 돈 때문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충재 씨가 도대체 저 나이에 뭐 때문에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고발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정충재 씨가 얘기했던 거짓말, 김홍랑이 1000억대 갖고 있다, 무슨 이 뻔한 거짓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벌써, 그런 김일성이나 정충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이 몇 가지 팩트가 딱 나오면은 기스가 가는 겁니다. 그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댓글 단 그 밑에 줄 보면은 무슨 연유로 그 땅속에 별 볼 일 없었다면 무슨 연유로 땅을 매입하게 하고 독점권을 누리면서 뭔가를 수없이 여러 차례 인양했겠는가. 이 사람은 뭐 현장을 뭐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봤죠. 정충재의 말을 통해서 현장을 보았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정충재가 왜 사기죄로 고소됐는지 그 사실을 압니까? 아니, 금 발굴한다고 사람들한테 투자금 받아서 땅 파서 금 없었다. 그게 왜 사기죄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죄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박수웅과 정충재가 몇 년 동안 지하에서 땅굴을 파놨었는데, 금 찾는다고, 금을 못 찾게 되자, 그 지하 동굴이 있는 지점을 배재대학교 지질학자한테 땅속에 있는 지하 공간을 좀 알아달라. 이래가지고 배재대 교수가 요 지점에서 파면 지하 공간 나온다. 이게 어뢰 공장이다. 배재대 교수는 모르죠. 그걸 누가 팠는지. 자기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해보니까 지하의 공간이 나오네. 여기 파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지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파고 내려가면 당연히 그거 뻥 뚫리겠죠. 그 안에가. 그럼 거기 뭐가 나옵니까? 마대가 나오죠. 마대가 왜 나와요? 거기 정충재 씨하고 박수홍 씨가 그 옆으로 땅을 파면서 그럼 그 돌무더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땅 속에서. 그걸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마대를 갖고 들어가서 땅을 파고 돌을 파면서 거기다 일부는 그 마대 속에다 집어넣어서 옆에다 놓고 일부는 이제 뭐 흙 같은 건 밖으로 이제 퍼낸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마대에 한주소금푸드 마대에 오성식이란 이름도 있고 그 마대에 돌이 가득 찬 마대가 지금 뚫고 내려가는 그 땅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뻥 뚫리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확 올라온 거죠. 예, 압력에 의해 갖고. 왜냐하면은 물이 차 있었는데 거기서 위에서 뚫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뻥 뚫리면서 물이 해가지고 그게 뭐 3시간 30분간 분출했다. 그거를 나는 먼 산에서 망원경을 들고서 보았다. 이게 정충재 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거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병원 가서 감정 좀 받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진단이 나올 겁니다. 뭐 많은 걸 생각하지 마라, 당신 앞으로. 예, 복잡한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래야 좀 뭐 오래 산다. 이런 진단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을 판 그 기술자 얘기하잖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뭐 1분도 안 나왔다. 그 왜 나오냐? 어떤 분들은 댓글 보니까 자관 물이 나왔지 않냐 이래요. 몰라. 물이 나오면 뭡니까 그게. 지하에 당연히 물이 있죠. 지하에 물 없는 지하가 있습니까? 지하수가 있죠. 박수홍 씨하고 정충재 씨가 그 밑에서 땅굴을 이렇게 막 파놨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물이 고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은 거기서 탁 뚫리는 순간 그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하에 어떤 압력이. 그럼 그 압력으로 인해서 펑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물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자관 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뢰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국민학교 때 그 뭐 과학 이야기예요. 과학 이야기. 이런 분들은 국민학교 때 그 과학 시간에 맨날 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 나와서 뭐 어뢰 공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좀 무식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자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댓글. 그 땅 속에 별 볼 일 없었다면 무슨 연유로 땅을 매입하게 하고. 땅 살 때는요, 지금 백준흠 씨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기대에 엄청 찬 거예요. 왜?
정충재 씨가 그 필름을 갖고 온 거예요. 최상훈 씨가 무인 카메라를 밑에다 내려서 촬영했더니, 예? 이 정충재 씨는 다 알고 있었죠. 자기가 박수홍 씨랑 이렇게 판 그 구를 우리가 뚫고 들어간다는 걸 정충재 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 뚫는 현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상 관리하면서 뭐 망원경으로 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멀리 있다가, 이제 김성태 씨가 이제 발굴하다가 뽕 나오니까, 이야, 이거 진짜구나 하고 김성태 씨는 거기서 엄청 감동 먹은 거예요. 야, 이게, 봐요. 김성태 씨는 그 안에 뭐 정충재 씨하고 박수홍 씨가 판 땅굴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성태 씨는. 그냥 정충재 씨가 말하는 그 전설, 어뢰공장의 전설을 이야기하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김성태 씨는 지금 아까 범죄일람표에서 보여드린 그 많은 돈, 양어머니 돈까지 끌어다가, 양어머니 돈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줄 만큼 그렇게 여기에 매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성태 씨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사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에 엔지니어랑 둘이서 이제 땅을 판 겁니다. 16m를. 근데, 16m 들어가니까 펑 하면서 물이 확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충재 씨는 그 현장에 없었죠. 표정 관리하려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가 맞네.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최상훈 씨를 불러다가 수중 카메라를 넣으니까, 거기 정충재 씨하고, 박수홍 씨가 그 땅굴 팔 때, 그거 다 끄집어내지 못한 그 돌무더기 뭐 이런 거를 다 한 주소금 마대에다가 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차곡차곡 싸면서, 한쪽으로 싸면서 이렇게 파고 나야 전진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많은 흙하고 돌무더기를 도대체 그 좁은 동굴에서 무슨 수로 다 밖으로 끄집어 내겠습니까? 힘들게. 예, 금 찾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넣어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개켜 놓으면서 계속 팠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직 모니터를 집어넣으면 그 한 주 소금 마대가 나오죠. 찍히죠. 그럼 그걸 보면 눈이 돌지 않겠냐고요. 예? 눈이 안 도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정충재 씨.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미소만 짓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눈이 도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 시점이 3월 며칠인가 그랬어요. 예. 그 시점에 가서는 이제 김성태 씨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확신. 그러니까 김성태 씨는 아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 금 나왔어 하면서 큰 소리 많이 쳤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이건 금 나온 거랑 확 비슷한 거죠. 땅 팠는데 어떻게 지하 16m에 동굴이 있고 거기서 마대에 쌓여있는 마대자루가 보이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금 나왔다는 그 필름을 최상훈 씨가 촬영한 그 필름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백준음 씨한테 찾아가서 여보쇼 금 팝시다. 이러니까 백준음 씨도 그 필름을 보니까 야 눈이 도는 거예요. 드디어 금 찾았구나. 야 그럼 우리 회사 만들어서 빨리 이거 합시다. 왜냐면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 땅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김홍랑 씨를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맞게 이야기했어요. 정충재 씨가 왜 경상도와 관계도 없는 전라도에 사는 김홍랑 씨가 이 땅을 왜 샀겠느냐? 빠져요. 전라도 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문현동 와서 그 땅을 사겠습니까? 왜? 금이 나왔다고 하니까 3배씩 주고 3배 아니라 30배를 주고라도 그 땅을 사야죠. 지금 금이 나왔으니까. 수중 카메라 집어넣어서 마대에 뭔가 이렇게 쌓여서 일본 사람들이
이 꽁꽁 숨겨놓고 간 금덩어리 숨겨놓고 갔던 그 모습이 촬영됐는데 그 땅 안 사면 이상한 사람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땅 팔았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왜 땅을 팔았는가? 이거를 문제해야 됩니다. 지금 금이 나왔다는데 이 지금 댓글 단 사람처럼 그 땅 속에 별 볼 일 없었다면 무슨 연유로 땅을 매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그 논리적 이게 추리력이라는 게 무슨 수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다면 땅을 매입하게 하고, 별 볼 일이 있다고 지금 착각한 거예요. 백준음 이하, 김성태 이하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정충재. 그 사람 모든 걸 알고 있죠. 박수구 씨는 이제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 그 당시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웃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글 댓글 다시는 분들은 무슨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 땅 속에 별 볼 일 없었다면 무슨 연유로 땅을 매입하게 하고, 벌써 이 사실이 별 볼 일 없었다면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독점권을 누리면서 뭔가를 수없이 여러 차례 인양했겠는가, 이 얘기를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해보세요. 앞에 단서가 딱 틀리잖아요. 그럼 판사가 제낍니다. 이건 틀렸으므로 뒤에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대전제가 틀렸는데 그 다음에 결론을 왜 따집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땅속에 별 볼 일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백준음이 도굴범이다. 나를 확신한다. 왜? 정충재 씨 그걸 다 봤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해명을 해야 되겠다. 댓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쌍욕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쌍욕이 딱 발견되면은 무조건 좀 삭제 딱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고, 다만 이렇게 이제 어떠한 그 평상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어쨌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맨정신 가진 사람, 이거 다 지금 돌아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리가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서 깨닫게 해야죠. 깨닫게. 다행히도 유튜브란 게 있어서 제가 한 사람 맨투맨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올리면 조회수 많으면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좋음 싫음 표 보세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댓글을 안 달아요. 제 말에 찬성하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댓글 안 답니다. 그분들은. 왜? 점잖은 분들이니까. 댓글 다는 분들은 뭐냐? 이거 저 사람, 태국 사람 저 사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 우국충정해서 정말 목이 타는 심정으로 이런 걸 쓴다는 걸 제가 알아요. 자기 생각엔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목이 타가지고 목이 외쳐라 이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깨우쳐 주려고. 그걸 내가 압니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또 방송하는 거고. 당신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조리 있게 계속 팩트 위주로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충재 씨가 옳다고. 그 사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제가 그걸 사실이 아닌 걸 보여줬잖아요. 오늘 이 방송만 해도 6개를 보여줬어요. 네? 저번 방송에는 20개를 보여줬고, 선구자, 봉준호 거기서는 벌써 생방송으로 다 보여줬고, 백준음 씨가 지적하는 거. 그거 빨리 보시라니까요. 그거 보면
그거 보고 나서, 그래도 정충재 씨가 뭐 거짓말 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 하세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 위해서는 이제 정신감정 좀 받아보라고 충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야, 좀 더, 뭐 좋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맹렬히 제 의견에 반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어떠한 이 팩트에 근거한 사실의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그 사실의 힘은 에너지로 이렇게 발산하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지금,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욕하고 내 말을 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 고선이를 꺾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만 적시하거든요. 그리고 전개하는 논리 과정도 아주 정연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은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여기서 힘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충재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백준흠 씨한테 소위 그렇게 금괴를 받아 먹었습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가 도대체 제가 황당했던 거는, 정충재 씨 동상이라는 분한테 또 전화까지 받으면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제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한 거는, 그런 전화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공개한 게 아닙니다. 방송은 제가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후원 계좌 안내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전화를 내가 새벽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안 좋아요. 욕설이 나오고 이래갖고. 저는 욕설 들어가면 저가 무조건 다 삭제합니다. 예. 하여간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 댓글 쓰시는 분들의 확신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정충재 씨의 동영상에서 말한 내용, 그거를 듣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예. 누구도 그 내용을 필기로 적어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본 사람. 김옥랑이 진짜로 그런 부동산 갖고 있는지, 김성태가 진짜로 부자인지, 김경태 씨 딸이 진짜로 5성 호텔에서 결혼했는지, 그냥 정충재 씨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나이 먹고서 왜 거짓말 하랴. 이런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나보고, 당신은 정충재 동영상 다 안 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다. 당신은 이 사건을 잘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요. 모르긴 뭘 모르냐고요. 거꾸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뭘 아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뭘 아시냐고요. 정충재 씨가 이야기한 그 동영상 본 게 전부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다 녹음해가지고 다 필기해가지고 사실과 대조해보고 이런 거 해봤습니까? 나는 해봤잖아요. 범죄 일람표까지 다 받아가지고, 예? 돈이 얼마고, 또 김옥랑 씨가 직접 얘기한 내용, 강석, 그 사람이 백준흠 씨보다 나이가 6살 많고, 예? 그 해병대 사령관은 16살 많고, 무슨 수로 이 사람이 여의도 고등학교 동문이 되냐? 다 해봤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정충재 씨 방송 보고 확신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있어야 내가 문재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뭐냐? 빨리 태극사랑에서 분석한 내용 열심히 보고 전파하고 틀리게 생각한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5가지인가 6가지밖에 안 했어요. 왜? 이미 한 내용이고 그 한 내용 뭐라 또 합니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되지. 자,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팩트 위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단 그 욕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는 뭐 삭제입니다. 예. 욕설 들어간 건 전부 삭제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적게나마 이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쓴 그런 분들이 그 억울한 누명을 벗고 또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뭐 계속 질질 끌고 뭐 또 성금 모아갖고 또 뭐 횡령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식으로 삼천포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깨우쳐 드리려고 제가 아는 사실 나는 다 해봤잖아요. 예. 나보고 모른다고 하니까 해봤잖아요. 다 찾아봤잖아요. 예? 공소장 다 찾아봤잖아요. 판결문 다 찾아봤잖아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범죄 일람표 다 찾아봤잖아요. 예? 김홍랑 씨 다 수소문 했잖아요. 본인 이야기 다 전달해 줬잖아요. 예? 내가 그 1000억대 부동산 갖고 있으면 그 등기 이전해 준다고 김홍랑 씨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 안 했지만은 정충재 씨는 그 백준흠 씨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 계약을 한 이후에도 또 제3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넘기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나오는 걸 제가 이제 그거는 정충재 씨에게 이제 그 35억을 투자하겠다는 그 인천에서 왔다 그런 식으로 그 정충재 씨는 그 제3의 또 투자자들에게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자신이 이제 공개되기를 원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익명으로 넘기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도 나가면 이제 그 뒤 따라오는 분들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바이벌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